국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국정원법이 94년도 당시 그 앙기부법을 개정할 때 이제 정교된 후에 거의 그러니까 2013년이니까 19년 마간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의 어떤 정보 상황을 가지고 이 디자인이 됐었는데 포스트 냉전 이후에 이 급속도로 변화된 이 안보 환경을 지금 제대로 답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심전에 사이버 심전 얘기 나오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가 심전 이런 데 사용된 거는 1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이 되어 오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법적인 시비가 걸리고 이런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이버의 어떤 테러 문제라든지 신정위협의 위협, 각종 여러 가지 위협이 마약 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이른바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거에 대한 예방 관리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10대 경제대국으로 보니까 이 산업 기술을 내 보호와 유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직무조항에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3조 1항 그 직무 거기에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여기에 5가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 이 학에다가 이제는 국익정보 아까 얘기한 이러한 경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테러, 마약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익정보라는 항목을 더 직무 범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국정원법을 이번에 이렇게 개혁 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2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분야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영역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지금 이제 비밀보호 지금 여기서도 이제 정보위원회 상설을 하면서 거기 갖다가 보고를 하게 하되 무슨 비밀에 대해서 진짜 엄중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게 아마 많이 이게 논의된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제까지는 참 제대로 보호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나타나도 예를 들면은 잘 아실 거예요. 노회찬 전 의원께서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 도청정담팀 미림이 197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통화활동을 도청한 걸 갖다가 유출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나 처벌 못했습니다. 이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이게 비밀이냐 등등 논란. 앞으로도 이런 유출이 생기면은 이거는 진짜 또 정치 쟁점화 돼버리지 이게 사법 처리가 대단히 힘들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엊그제 이제 일본에서 많은 반대, 언론하고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게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첩보, 스파이 행위 등 특정 유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정보 등 국가안보 직결 사안이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강요 등 행정기관의 사항이 특정 비밀로 이런 사항을 지정을 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는 최장 10년형을 선고하고, 10년형입니다. 이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시간 됐습니까? 아니,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뭐 김누구입니까? 이거, 야, 너 가져와 해가지고 교사한 사람, 이거 여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무기, 탄약, 항공기의 수량 및 성능, 방위에 사용할 암호, 외국 정보의 중요한 교섭 내용 등을 특정 기밀의 예시로 열거하면서, 그래 여기 언론도 여기에 만약에 교사나 비밀을 빼간 거로 얘기를 해버리면 언론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주위에서 전부 이렇게 엄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규정을 비밀보호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서 통상이나 과학기술 등 국익사항을 비밀범주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대한, 전자적 관리도 거의 대부분이 비밀이 전자수단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다. 아까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은 국가안보법, 영국은 공무비밀법 등 이 조항에 대해서 별도 법률로 정해가지고 국가기관 전반의 비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특정 비밀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법을 이번에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냐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 업무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없이는 이거 정보활동 보장 안 됩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특히 지금 국정원은 뭐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동의를, 그 장비를 설치하는 걸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얘기는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업체에서 이거를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도저히 뭐 감청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무선전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만은 앞으로 국정원이 제대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해주고 이거에 대한 사용 수단과 그 절차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나와 있는 데다가 좀 개정을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